아니, 단일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더 속이 탑니까? 궁금합니다. 권영세 의원 통 큰 단일화 얘기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후보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순위 조작에 의한 금메달 빼앗아가기. 자, 어떤 발언들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했던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방식 그대로 차용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현재 그 양 후보의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국민이 현재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후보를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 조작에 의한 그 금메달 뺏어가기 그런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한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떻게든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나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통 크게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쪽도 격양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역선택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된 겁니다. 역선택의 피해를 볼 사람은 안철수 후보지 윤석열 후보가 아니거든요. 양측의 날선 발언들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걸 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거든요.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건지 궁금한데 베테랑 기자의 의견이 이때 필요합니다. 단일화 갈지 안 갈지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의 저 제안 자체도 정말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을 던졌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을 얘기하면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최종 제안이다. 결국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받지 않으면 여론조사 방식도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묻는 그 방식이 아니면 다른 제안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걷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화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던진 발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전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 좋은 전략가가 있다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죠. 어쨌든 간에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분명히 글쎄 뭐 적폐청산 발언들이 논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 가고 있는 모양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뭐 선거랑은 복잡한 뭐 방정식이 아니라 산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표를 더 얻으려면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를 신뢰하지 못하면 지지층을 공략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층이 많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키든 성사시키지 않든 간에 그 층을 공략한다면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 표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발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반감을 갖게 하는 거죠. 따라서 뭐 아까 얘기했죠, 뭐 금메달 뺏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그냥 그 조롱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와 접점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가서 성사가 되면 좋은 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독자행보를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층에 대한 배려, 그 층에 대한 공략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도 최신 여론조사 결과 당연히 준비했죠.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보는 맛이 요즘은 또 쏠쏠. 윤 단일화 이재명 33.9, 윤석열 43.1. 안 단일화 이재명 28.7, 안철수 43.0. 누구로 단일화되든 야권 단일 후보의 스코어는 비슷. 0.1%포인트 차. 다만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스코어는 차이가 난다. 자,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층 이동입니다. 윤석열로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기존 지지가 30.1%가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에서 봤을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됐고 윤석열 후보자로 결정됐을 때 기존 안철수 지지율의 30%는 윤석열에게, 25%는 이재명에게, 36.1%는 부동층으로 간다라는 예측치입니다. 이 여론조사예요. 안철수로 단일화됐을 때 윤석열 후보의 67.6은 안철수로, 0.9%는 이재명으로, 27.8은 부동층으로 간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자 어떤 입장 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조금 불거지긴 했는데 아직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지.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이야기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시거나 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마저 이 자리를 피해간다면은 아마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단일화는 제 사전에 없다.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 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의 이재명 선임 기자가 관훈 토론에 편집위원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자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목도 살펴봤습니다.